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인격이죠. 네. 예.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그 사주가 그 양인격인데, 양인격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편간으로 제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주에 보면은 편간이 드러나 있질 않죠. 그죠? 예,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식상으로서 설계해서 재송용시 쓰는 거. 자, 요게 이제 기본인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별 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금에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사주가 금이 있는데 오화에 앉아 있고, 기토가 묘목에 앉아 있고, 그죠? 대단히 별 볼일 없어 보이죠? 별분 있는 거. 응? 그러나,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제가 사주를 쭉 상담하다가, 야, 진짜 역학이라는 거가 진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는데도 제가 사주를 끄집어내는 거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차원을 조금 달리 하면, 이게, 아주 진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주인데 괜찮네라는 사주들을 보기 위해서, 예. 사실 이 사주는 보면은 뭐 양인에다가 여자가 뭐 경금이 오화에 앉아있고 막 완전히 불덩어리에다가 뭐 다만 이제 대운만 이제 임신계유 이렇게 만났다라고 보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사주가, 어, 얘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수로서 제압하는 사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을 가지고 설계시켜서 재성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양인격은. 그러니까 양인격은 재용신 쓰느냐 관용신 쓰느냐 했을 때 관을 용신 쓴다면은 재가 있어서 관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재를 용신 쓴다면 식신 가지고 설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아주 묘한 게 뭐냐면 이게 양인데 오중에 기토가 떴어요. 예, 사주에 오중에 기토가 떴거든요. 그리고 오중에 기토가 떴는데 경금이 토생금을 했어요. 그죠? 또 하나 이 금이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사주가, 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식신으로 재를 완성한 건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됐다면 그냥 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 화 위에 앉아 있잖아. 그죠? 수가 없이는 금을 못 써요. 예. 이렇게 불이 강하기 때문에 운에서 수를 만나줘야지만이 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사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만약에 금 하나로 이렇게 뿌리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 금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요 사주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전부 다 여기 금도 화 위에 앉아 있고 여기 금도 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얘를 쓰기 위해서는 물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용신입니다.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맞췄나 보네.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왜 한 끗 차이인데 사주가 아주 다르냐. 이 사주가요, 보통 화가 쓸 때 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왕자 격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묘하게 천간 지지가 다 금이 있어서 금생수가 되잖아요. 그죠? 왕자 격발은 이게 화가 너무 쓸 때 이게 수가 들어오면 이게 강한 애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 이게 수가 들어왔을 때 금이, 천간에도 금이 있고 지지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를 해줘요. 네. 요게 이 사주가 굉장히 절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어떻게 보냐면 이게요, 여기서 금을 쓰는데 얘가 없었으면 이 사주가 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 기토가 오화 중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양인 중에서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양인이 뭐예요? 전쟁터죠. 살벌한 거죠. 그리고 이 사주가 보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해묘미죠. 그죠? 오화가 뭐죠? 육해잖아요. 그죠? 육해가 뭐예요? 죽음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죽음 속에서 상관생죄가 돼요. 죽음 속에서 뭐예요? 상관, 기술을 가지고 재성, 예, 재성이 뭐라 했죠? 완성품이라 했죠. 예, 생명공학 연구하는 애예요. 응? 아니 저도 생명공학 했는데 저도 이주공학 전공했고. 근데 이 사주를 딱 보면 이게 보세요. 양인이잖아. 근데 이 양인이 어떤 양이냐? 육해 양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양인. 그죠? 근데 그 죽음 속에서 기토, 상관이 나와서 그리고 뭐예요? 토생금하는데 이 재성이 완성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재성이 완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 활동하는 거의 마지막 그 종착점 뭐예요? 돈이잖아. 그래서 재성이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도죠. 식재 하니까 돈 만들어낸다고도 되지만 이게요, 완성을 시키는데 오화 위에 앉아있는 완성품이잖아요. 죽음 위에 앉아있는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뭐냐면 풀이가 극도의 환경에서 꽃이 피는 사주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꽃이 피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오화에서 기토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에서 보게 되면 화기가 엄청 세잖아요. 기토는 습기잖아요. 그런데 또 뭐냐면 얘가 또 없었으면 별별 없잖아요. 근데 또 얘가 이렇게 딱 있어서 이렇게 뿌리 역할을 딱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임신 개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공부 잘하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 코스 밟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갑술을의 병자정축, 갑술을에 왜 갑자기 내가 지금 약발이 아직까지 약을 먹어서 해롱해롱하네. 예, 갑진을사 병호정리죠. 그러니까 화운이잖아요. 예, 대운은 개우지만 화운이 있으니 아직은 이것이 목화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 이제 그쪽 코스로 지금 이제 공부가 다시 들어가는 애예요. 지금은 자기 이제 능력 발휘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유대운이 들어와야 경금이 뿌리 내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주는 그리고 이제 갑술대운에서 보시면은 요 갑술대운이 어쨌든 지금 이것이 이제 갑술이 인호술 화국이 되고 목생화가 돼서 안 좋은데 또 하나 뭐냐면 술토에 또 경금이 있고 또 신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힘든 가운데 또다시 살아나는 걸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은 마치 그냥 극한 속에서 이뤄내는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인격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것은 이제 양인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른이잖아요. 그죠? 양인이라는 것은 호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양인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호랑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부모기를 떠나서 마치 호랑이는 절벽에서 자식을 떨어뜨린다는데 그거 본 사람 있어요? 응?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해? 그 얘기 하잖아. 뭐 절벽에서 자식을 밀어서 그래서 살아남은 애는 살아서 밀리면 왕이 되는 거고 뭐 떠서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호랑이는 그래서 뭐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누가 봤냐고? 그 장면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잖아. 호랑이는 자식을 절벽에서 이 양인은 딱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양인이다 보니 예, 어릴 때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예. 그 자기가 이제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뭐 생활하면서 부모하고 떠나서 그런데 이 사주 또 뭐냐면 여기에서는 부모 자리에 양인이 앉아 있잖아. 부모 자리에 뭐에 겁재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겁재잖아. 엄마하고는 뜻이 굉장히 안 맞죠.
근데 묘해요. 엄마하고 뜻이 안 맞는데 또 자기의 완성품은 엄마한테 나오잖아. 그죠? 이게 지금 오늘은 통변술이에요. 지금 얘가 양인을 갖고 있어서 엄마하고는 세. 같이 있으면 엄마하고 안 맞아. 마치 호랑이 새끼니까 엄마가 얘를 떨쳐놔야 돼. 그런데 또 하나, 얘가 완성되는 거는 엄마 오화 중에서 기토가 올라오잖아. 그게 뭐예요? 엄마가 또 키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살 수는 없는데 모든 뒷바라지는 엄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아이의 사주를 보면서 또 엄마 운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버지가 뿌리는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 사주 원국엔 오화위에 앉아 있잖아. 그럼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응? 응? 얘 사주에서는 부모가 이혼했겠구나. 그죠? 왜냐면 얘게 경금이 오화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는 아버지가 뿌리는 있고, 그러니까 죽은 것은 아니고 오화위에 앉아 있으니 부모가 헤어졌겠구나. 만약에 이 사주가 아버지가 운에서 뿌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가 되죠. 완전히 녹았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뿌리가 있잖아.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아버지가 장수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아버지가 얘가 나이 들어서까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화위에 앉아 있으니까 초년에는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살겠구나. 끝에는 아버지 뿌리가 있으니 결국은 아버지를 찾겠구나. 그죠? 통면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양인이니까 성질은 대단할 거 아닙니까? 예. 성질이 대단할 거고 엄마 말 안 듣겠죠. 왜냐면 자기 주장 강하고. 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런 사주는요, 내버려 두는 게 최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애들이 부모가 간섭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학교서부터 뭐까지 지금까지 독단으로 자기가 결정했지 누구 맛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 지금 그 자기가 이제 어느 전공을 할 것인가도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이 전공을 지금 이제 선택한 것도 얘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과연 내가 이쪽이 맞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애다. 그런데 그게 양인에 앉아 있으니 거기다 육해가 사니 뭔가 죽음 속에서 재탄생하는 거 생명공학이죠. 그죠? 예. 그래서 유전자를 연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거궁을 볼 때 이제 요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사주가 양인인데 육해를 가지고 있느냐, 제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이게 오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화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도화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도화에서 상관이 나와서 재생이 만들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디자인 계통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화장품 같은 거라든지, 왜냐면 이게 화가 화공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같은 것도 돼요, 이쪽이.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양인 똑같은 양인이라도 이것이, 그래서 12운성하고 12신살은 이 사람의 성향,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 대해서 많이 논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가 되고 지금 이제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이게 해자축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이제 수분을 만나니까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금을 만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불씨를 끄면 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금이 용신이면 무조건 금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운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 사주가 화가 없이 금이 용신이었는데 수를 만나잖아요.
아주 나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때는 뭐예요? 금이 힘이 빠져버려요. 근데 오히려 이 사주는 금이 화 때문에 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금이 일단은 뿌리가 있으니까 금이 살아있는 거야. 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씨가 꺼지니까 불씨도 제압하고 금도 동시에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운이 최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는 보시게 되면은 병자 정축인데 천간에 병화가 떴잖아요. 그럼 뭐예요? 화생, 토, 토생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원국에서. 만약에 여기 기토가 뜨질 않았으면 화가 들어서 바로 화급금을 해요. 그래서 배치도예요. 기토가 떠서 기토는 뭐예요? 음토잖아. 습토잖아. 화기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기토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가 이거를 화가 올라왔을 때도 화생토, 토생금 해서 오히려 사주에서 화기를 흡수해 주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병자정축이 뿌리가 없잖아요. 화기가 아주 세지 않는 거죠. 거기다 밑에서 수가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좌우충을 때리는데 추고 탕화가 일어나는데 금이 없었으면 바로 충하고 탕하니까 막 불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물도 힘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불이 싸워볼만 하고 그때 물이 불을 끄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주의 배치도가 참 잘 돼 있는 배치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어디 가서 보면은 화가 아주 세고 굉장히 안 좋은 사주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지금 뭐 박사 코스 받고 아이가 또 이제 그쪽으로서 지금 전공을 가지고 가니까 똑똑한 애죠. 그래서 사주에 봤을 때 우리가 아주 안 좋아 보이는 사주가 마치 이 사주는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아주 나쁜 일이 생겨도 굉장히 험악한 일이 생겨도 살아날 길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여자지만은 마치 남자처럼 살아가는 형국이고,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 자리는 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계열의 남자가 있거나, 그리고 남자를 우습게 알겠죠. 사주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늦게 갑술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전에 결혼하게 되면 한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운을 만나면 그래도 괜찮아지는 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배치도 자체가 이렇게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서 이 그 배치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예요. 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니요. 그게 수생목 목생화로 돼서 괜찮아요? 지지로 수가 들어왔을 때. 자, 수생목 목생화가 되죠. 근데 뭐예요? 금이 다시 금생수를 해주니까 수국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금이 없었다면은 그냥 수생목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수생목 목생화가 됐는데 금이 있어서 이 물이 불을 끄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냥 수생목 목생화예요.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 여기가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 신중에 임수가 있죠. 자, 오중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보세요. 수생목, 목생화, 불이 세어졌어. 그죠? 근데 이 사주가 지금 물의 운을 만나면 이 원국에서는 불이 있어도 이게 겨울을 만난 거죠. 겨울을 만났는데 이때에 이것을 이게 물과 불이 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임수가 암압을 하면서 하나는 인병충을 때리고 암압을 하면서 이 불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운에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수생목, 목생화까지 왔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묶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 금이 양옆에서 지금 이게 화를 끌어당길 힘이 부족해. 둘을 끌어당기지 못해요.
그런데 요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거를 수가 들으니까 수생목, 배치도, 목생화. 그런데 여기 배치도는 금하고 화잖아. 근데 만약에 화운을 만나서 불이 세면 금이 녹아버리겠죠. 근데 얘가 금수를 계속 만나는 애잖아. 그러면 이때가 금이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신중에 물이 있잖아. 이 물이 여기 있는 오화를 이게 뭐예요? 정임합으로 묶이기도 하고 또 인병충으로 때리기도 하니까 이 물이 함부로 날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신금이라는 것이 이 배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불이 수생모, 목생화 와도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 배치도가. 만약에 이 사주가 그랬어요. 이제 천간에 경금이 없고 지지에 신금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들어왔는데 다시 나무가 불질르고 이렇게 가요. 근데 요 사주는 이렇게 목생화가 돼서 끝까지 와도, 그러니까 이거 뭐죠? 왜 아주 나쁜 것에서 살아나느냐? 불은 막 질러. 물이 들어와. 수생목, 목생화까지 와. 결국은 불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끝내는 불이 잡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배치도가 참 잘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초년에 만약에 초년운에서 수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 기토가 지금 기토가 이제 경금에 이제 생하는 그 힘 자체가 더 약해지니까 왜요? 그러니까 수운이 들어오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그 화를 꺼버린 약간 불씨를 잠재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토가 힘이 없어지지 않나요? 아, 지금 이거를요, 이게 수가 들어와서 불씨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라 이 사주는 화에서 기토가 올라왔죠. 화기가 엄청 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토가 올라와서 불이 너무 센 거를 꺼줄 수 있으니까 역할이 좋은데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불씨가 완전히 꺼져서 화생토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게 뭐냐면 화생토가 됐어요. 하지만 뜨거운 곳에서 토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분이 나타나잖아요. 기토가 더 축축해지는 거죠. 화가 꺼지는 게 아니라. 예, 왜냐면 오화에서 기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병호양인 화가 엄청 세요. 막 열기가 엄청 센데 그나마 기토가 열기를 식혀주는 형태인 거야. 완벽하게 끈 게 아니라. 그래서 살았다야. 너무 열기가 센데 살아날 구멍이 조금 보였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주잖아요. 이게 흙이 더 촉촉해지는 거죠. 열기가 꺼져서 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화가 기토를 만나서 그래서 열기를 끌려고 막 애를 쓰고 있을 때 물을 만나면, 그죠? 열기가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열기 끌 수도 없어. 그러면 불씨를 끄는 조건이 안 된 사주라 사주 원국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막 불이 일어났다고 근데 탈출구는 있는 애야. 기토라는 탈출구 있는 거야. 막 그래서 탈출구가 있어서 도망갈 구멍은 있어. 근데 불씨가 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 기토가 없잖아. 도망갈 이게 없는 거야. 이게 통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물이 들어서 불이 확 꺼져서 오히려 기토가 힘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원국에서 탈출구가 있는 설계도구나. 설계도가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기가 아니고 만약에 술이 들어왔어. 완전히 달라져. 네? 술 대신에 네. 만약에 술토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 술토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만약에 무토는 또 다르죠. 무토가 앉아 있으면 무토가 있으면 격이 좀 떨어지죠. 왜냐면 무토가 앉아 있으면은요 오히려 이 사주가 금이 윤기가 안 나죠. 왜냐면 무토가 오게 되면은 오화 중에 기토가 아니라 화기를 흡수하지만 무토 자체가 조열하잖아요. 토생금을 해줘도 금이 빛나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사주가
이게 뭐야 소위 말해서 돈으로 치자면 기토 경금을 했으면 100억짜리라면 무토 경금이잖아요. 10억짜리인 거죠. 뽑긴 뽑아. 그런데 얘가 토생금 해주는 것이 이게 열기를 듬뿍 해서 이게 마치 그게 토양이 금을 생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금의 모양이 안 이뻐요. 근데 여기 기토는 뭐냐면 화가 막 이게 금이 여기서 열기를 닿아서 금의 모양이 안 이쁜데 거기에 축축한 흙으로 열기를 식혀주니까 금이 요것이 모양이 이뻐진 거예요. 상품이 좋아진 건데 만약 무토가 나타나죠? 그러면 예 상품이 그냥 어찌 보면은 열기만 피했지만은 사주 원국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기토 자체가 이게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기토가 여기서 신의 한 수예요. 또 저 원국에서 지금 묘목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묘목이 혹시라도 저기서 역할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이래요. 사주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사주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주는 사주에서 특별히 큰 역할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왜 용신 가리고 희신 가리고 이걸 딱딱 그것만 보냐면 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특별한 역할을 안 하는 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얘가 목생화 정도야. 그러니까 목생화라니까 별로 큰 역할은 못 하죠. 그리고 또 기묘 모기에 이가 앉아 있으니까 별로 좋은 역할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좋지는 않아요. 얘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유금을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지죠. 그럼 불을 태우는 역할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또 술운을 만나잖아요. 묘술합이 돼서 불을 확 찔러 놓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운을 만난 것 따라서 자기 역할이 다르는데 분명히 여기서 묘목이 좋은 역할은 아니에요. 예. 또요. 하지만 여기서 뭐 용신이나 이런 거 하고는 특별히 큰 작용은 없는데 어쨌든 화가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역할을 하는 애는 아니다. 예. 그리고 45세 때 을해잖아요. 을경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때 을경합을 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이제 그 사주 원국에서 을목이 들어와서 목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연운에서 뭐가 힘이 세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을목이 들어와서 을경합을 했을 때 예, 사주 원국에서 신금이 뿌리가 있죠. 그죠? 그럼 오히려 을목이 얘한테 묶여요. 예, 을목이 묶이지만은 이때 묶는 역할에서 경금의 역할이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금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복잡하고 뭔가 문서 때문에 돈으로 해서 얽히는 일은 생길 거예요. 예, 요 운에서.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만약에 운세 자체가 화운으로 가면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왜냐면 금이 힘이 없으면서 오히려 금이 을목에 묶여버리니까 만약에 금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을목에 묶여서 번잡은 해도 그래도 금이 힘이 있으니까 얘가 을목이 얘를 완전히 묶지를 못하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본연의 사주가 다른 게 들어와서 묶여지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목화운을 만났을 때는 조금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운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금이 힘을 쓰면서 을목을 묶기 때문에 번잡은 해도 크게 피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갑술을 내 갑기합은 더 나쁠 것 같은데. 네? 갑술을 내 예. 갑기합하면 예. 더 나쁠 것 같은데. 나쁘다고요? 아. 그런데 이건 이거죠.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했을 때 옆에 경금이 있어서 갑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집에. 예, 그래서 얘가 갑목에 와서 기토를 묶는 역할을 못하죠. 왜냐면 얘가 묶으려 하는데 바로 옆집에. 지금 얘가 없으면은 기토를 묶어요. 얘가 바로 옆집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갑목에 와서 기토를 묶었는데 경금이 갑목을 쳐버리면 합의 역할을 못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갑목으로 인한 폐해는 없어지겠죠. 금이 목을 쳐버리니까. 사실 원곡에 용신이 없어도 용신을 술을 써야 되네요. 아, 이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금을 쓰는데, 예, 금을 쓰는데 수운이 가장 최상이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금, 이게 아니라 금은 있지만 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용신은 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병약을 본 거예요, 이 사주는. 예. 병이 중하잖아요? 용신을 썼을 때 병이 중하면 이게 병을 제거하지 않으면 용신 못 써요. 그러니까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을 용신 써야 돼요. 근데 화가 세기 때문에 화기를 제거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신을 수로 써서 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쵸. 왜냐면 이 사주가 아까 전에 금이 자기 화가 없이 금이 활동을 한다면 금용신이에요, 그냥. 금을 쓰려고 했더니 화를 살려두고는 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용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화기를, 왜냐면, 만약에 금을 용신 쓰잖아요? 그러면 수운에서 끝장나요. 그래서요. 이 사주는 금이 병들어 있으니, 금의 병을 고치자면 수를 써줘야 금이,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예, 병약을 봐서 화가 병이니까 수용신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자리는 예 그렇게 나타나고 부모 자리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사주에서 또 이제 하나를 보자면 이게 자식은 일찍 낳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게 기토가 자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뿌리는 있는데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묘목위에 기토가 앉아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아이를 두게 되면 조금 불리한 그런 사주 형국도 돼요. 왜냐면 화생토는 했지만 이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묘목위에 앉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일찍 두게 되면은 별로 좋지는 않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식 자리에 신금이 앉아 있으니까 결국 자식 자리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조금 늦게 둬야 된다. 예, 이렇게 보는 사주라 애는 왜냐면 또 사주는 갑술 이대운이 예, 조금 화기가 세어지고 아까 얘기처럼 요 사주에서는 간목이 기토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얘가 이제 자기 자신은 들어와서 나무가 쳐서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간목이 기토인 자식을 합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을 보는 거하고 자식을 보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년의 자식은 그렇게 썩 좋은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 성격 얘기했고 부모 얘기했고 직업 얘기했고 쟤는 언제 시집을 가야지. 예? 수가 사교도 없고 좋긴 한데 남편이 들어오려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늦게 결혼해야죠. 늦게. 예. 신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예, 늦게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요 대운이 그죠? 조금 불리한 사주죠. 그래서 요런 사주는 일찍 결혼하게 되면은 한 번은 예, 이혼을 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부가 서로가 뭐 각자 어쩌다가 얼굴 보고 뭐 이렇게 사는 사이라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남편도 바쁘고 지도 바빠가지고 예 그렇게 살면은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겁살이 앉아 있죠. 그죠? 재성의 겁살이 앉아 있으면 이건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 예,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겁살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살이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겁탈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아버지의 이것이 겁살이 꼈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얘한테 돈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겁살이, 재성겁살은 다른 사람의 돈도 뺏어와요.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죄가 나중에 자기한테 뿌리 내리니까, 헤어졌던 아버지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얘한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겁살의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겁살이 무조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겁살이 좋은 역할을 하면 겁나게라고 했잖아요. 겁나게 돈복이 있다. 이것도 겁살이지. 자, 뭐 더 이상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